안녕하세요. 2022년 이면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1월 15일 날 줌으로다 방송을 하려고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농지투자 대응 전략이라는 큰 제목 아래 2022년도 농업인 농지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제목으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농업인들이 지금 향후에 어떻게 농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 몇 카트만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농지관리 농지법이 개정이 지난 7월 23일 날 되었고 지금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 이제 주말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여기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소득세법에 의해서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이제 사업용이 아니라 제촌작용을 하면 사업용, 제촌작용을 안 하면 비사업용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크게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협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직업이나 영농경력, 영농고리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된다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허위, 불법 또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제대로 농사를 안 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조항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 이농한 농지를 그동안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바뀐 조항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어쨌든 관리가 좀 강화된다 하는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원부가 그동안에 농지원부가 뭐 아주 과거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는 농지원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와서는 원본 대조필이라는 확인을 찍어서 해주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중반부터는 정식 수입 증지를 붙인 민원으로 발급이 되다가 나중에는 정부에서 정식 민원으로 해서 발급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농업인이라는 증명을 했던 건데 이 농업인을 확인해 주던 농지원부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것이 농지대장이라는 걸로 바뀐다.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길래 그거에 대한 거 대비하는 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하는 게 지난 10월 14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월 15일부로 이제 농지원부는 완전히 폐쇄가 되고
농지대장으로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발표된 내용에 이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발표된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농지원부에 대한 것을 일제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여서 농지대장이 만들어지고, 농지원부에 없던 농지 필지가 있겠죠. 그 필지는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농지대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거 한 건 아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에 대한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도된 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된다. 그래서 농업인 그동안에 세대별로 하던 것이 이제 필지별로 작성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요약돼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같은 그 보도 자료에 있던 건데, 예. 농지 현황을 장부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던 거를, 그래서 농업인으로 세대별로 그러니까 작성하던 걸 필지별로 하게 돼 있다. 이 공부 명칭이 변경된다 하는 얘기고, 관리 주체가 농지원부는 주소지에서 했는데 농지대장은 소재지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관리대장이 이제 농지원부는 폐지가 되고 농지대장이 뭐죠? 농지대장이라는 필지별로 하는 것이 이제 정비를 해서 발급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농업인이라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절차인데 그동안에 하던 절차, 이게 앞으로 할 절차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크게 적어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시행령이 이제 바뀐 것들이에요. 바뀐 것들에 대한 건데, 요거는 농지법, 요 위에 요 상부는 농지법이고, 아래 시행령이 이제 이렇게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농지대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임대차 정보까지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소유자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 조항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게 된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침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보를 안 했고,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찾아보다가 나니까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 내려보낸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농지원부가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농지원부라고 하던 것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세대별로 작성하고 하던 것이 농지필지별로 바뀌게 되고, 이 농지원부는 주민등록 소재지에서 관리하던 건데 이제 이 관할기관이 농지소재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농업인 세대이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진 세대에만 작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느 농지든 모든 농지는 필지별로 다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직권주의라 그래서 농지 법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농지원부와 농지관리 카드는
그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 관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주의거든요. 근데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상 신천주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농지원부를 등재 신청을 하고 또 그걸 발급받고 이런 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 관리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권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신고주의, 그러니까 농지대장은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소유자가 그 변동 내용을 전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배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라든가 이 임대차를 이제 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농지원부 대장을 이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그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추진 계획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구로다가 시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아마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공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지금 요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거의 전국이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요 날짜 며칠 정도 차이 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 모두에게 발송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그거에 대한 리플렛을 비치해 놓겠다. 그것이 언제냐? 2021년인데 22년으로 되어 있나요? 어쨌든 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설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월 달에 이렇게 안내장도 보내고 홍보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에 대해서 수정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농지원부에 대한 수정 신청은 언제까지냐? 2월 달이에요. 그냥 여긴 1월 달에는 홍보, 2월 달에는 농지원부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농지원부에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해라.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수정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하는 거니까 이런 때에 내가 농지가 뭐 빠진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라. 그래서 기존 농지원부가 이제 2월 28일까지 수송 신고가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거를 쉽게 3월 25일까지니까 3월 달에 이것을 농지원부를 완벽히 정비를 하겠다. 그 농지원비를 정비를 하면서 농지대장으로 데이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원부를 정리를 하면 농지원부의 필지별로 세대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필지를 갖다가 농지대장으로 전환시키는 그 데이터 작업을 하면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들은 다 자동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농지대장에.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3월 달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3월 달까지 한 다음에 기존 농지원부에 대해서 3월 말일부터 4월 6일까지, 그러니까 뭐 3월 25, 4월 6일 생각하지 마시고 3월 말일부터 4월 6일 날까지 기존 농지원부에 대한 것을 발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를 수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급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현재 농업인이신 분들은 반드시 농지원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보다
한두 부 더 많게 반드시 띄워놓으시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 하나 발급받는데 1,000원 정도씩 하는데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물론 폐쇄 농지원부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존을 하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은 가능하지만은 그러하더라도 이거를 좀 띄워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건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갖다가 농지대장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월 6일부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농지대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농지원부에 있는 걸 갖고 완전히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8일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사실은 이게 3월 달에 거의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농지대장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이 4월 7일부터 해서 4월 14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모든 농지원부나 농지대장의 발급이 중단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월 중순경까지는 4월 초에 빼고 4월 중순경에는 농지대장이 발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기간에 체크를 한 다음에 4월 15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농지대장의 등록, 정비, 발급. 그러니까 누락된 것들은 등록을 새로 받아줄 것이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을 것이고 임대차가 뭐 어떻게 된 건 하면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보완하고 뭐 하면서 농지대장은 발급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4월 15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부터는 정식적으로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내년 4월 초까지만 농지원부라는 것이 정비를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존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이거를 편철을 해서 폐쇄 농지원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폐쇄 농지원부라는 것을 해서 갖다 놓고서 전환해서 갖다 놓고 이후에 이 폐쇄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들은 10년간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10년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혹시 필요하면 폐쇄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라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아까 4월 초순에 반드시 농지원부를 떼어놓으셔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농업인에 대한 입증은 그럼 농지원부가 없어지는데 농지대장으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농지대장은 개별 필지에 대한 농사를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세대별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농업인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거 감면받을 때도 그렇고 물론 필지별로 그때 이제 그 농지대장도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업인이 2년 이상 했는지 3년 이상 했는지 이거는 농업인에 대한 그 증명을 띄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지원부라는 것은 원래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서류인데 그동안에 농업인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다가 증명서로 해서 발전이 되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10년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체 등록이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농업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체로다가 전환된다. 전환된다기보다 농업경영체로 한다. 그동안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로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농지원부로 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의 농업인의 입증 서류는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업경제등록부 확인서였다. 그래서 농업경제 등록을 해야지만 부가세라든지 또는 농업에 대한 관련된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농지원부와 혼용되다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농업경제 등록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입증은 농업경제가 할 것이고 농지개별필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이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제등록과 농지대장이 유효하다. 근데 왜 내가 농지원부를 폐쇄된 거를 띄워놓거나 폐쇄되기 전에 띄워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경제등록은 2010년도부터 지금 9년도부터 작성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영농 경력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무자라고 그럴 적에 농사를 10년 지었다고 와서 제출하는 것과 그 전에 30년, 40년 전부터서 농사를 지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 걸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더 농업인이라고 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쉬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료에 있지만 과거 언제부터 농지원부 등록 그 확인 일자가 뭐 다 틀려요. 등록한 날짜부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최근 등록 일자가 그 최초 작성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은 76, 7년에서 79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것들은 대부분 그 최초 작성일자가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농지원부가 다시 작성된 것이 90년인가 91년도인가 그런데 90년, 91년 그 무렵에 최초 작성일자로 다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96년도경에 가서 만들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최초 작성 일자는 실제 그보다 먼저라도 그때부터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농업경제보다는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최초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받아두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농지대장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서식은 현행 농지법 이전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서 쓰던 농지원부, 좌측은 이게 농지원부고 현재 농지원부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농지원부고 이 우측이 농지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카드에 보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이게 돼 있냐 없냐 여기에 보면 절대농지 소유자 경작자 해서 임차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대장이라는 것도 이 틀에서 아마도 관리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농지법 개정한다 그럴 때 아직 안 나왔을 적에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될 것이고 결국 그 변동되는 사항 그러니까 소유자나 경작자가 변동되는 건 소유자가 변동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경작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뭐 이런 게 경작자가 변경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주재배장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농지대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뭐 저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대장이 나오고 모든 게 나와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전에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2022년도에 농지세금은 어떻게 되나? 농지세금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만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그동안에는 모두 사업용이었어요.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그랬는데 이제 제촌 작용하면 사업용, 제촌 작용 안 하면 비사업용인데
주말 체험 영농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농지 대장이라는 게 되면은 그 농지 대장에 농사진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하나는 더 만들어져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농업인보다는 입증 자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입증 자료를 충분하게 잘 챙기시면 사업용으로 될 수 있고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챙기는데 소홀히 하지 마셔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농사 대충 짓고 뭐 남을 주면 어떠냐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제촌작용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진 게 영농상속공제가 그동안에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영농 자녀나 이런 분들이 한 분이 농지를 받게 되면 15억 원까지는 그동안에는 그 상속 공제를 해줬어요. 세금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20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20억에 대한 거니까 실제 상속재산으로 20억이라 그러면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이라 그래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15억 원이에요. 그냥 5억 공제하고 일반적으로 공제가 5억 공제하고 15억 원이면 15억 원이면 상속세가 얼마 나오죠? 네. 뭐 지가 금방 계산 안 나오는데 아마도 한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공제가 높아졌다. 이 15억 할 때면 10억이면 대충 1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지의 양도세 감면이 1억 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췄던 건데 이번에 약간 상해가 된 겁니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율이 변동된 게 없고 그동안에 좀 이 단기 세율이 70%로 올라가고 60%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10%가 아니라 20% 가산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많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없던 걸로 돼버렸고 그 다음에 자연기 보유공제도 6에서 30% 받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하겠다 그랬다가 그냥 그 나가리 되는 바람에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세금은 다 똑같고 나머지 세금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농업인 확인은 이제 농업경영체가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는 세대별로 등록 관리가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세대별로. 그리고 주소지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내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 지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향후에 농업인 확인은 모두 농업경영체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는 그동안에 농업인을 많이 입증해주고 했던 농지원부는 폐쇄가 되고 농지대장으로 필지별 관리가 되면서 이거는 토지 소재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동안도 사실상 그 토지 소재지에서 이제 그 농지에 대한 현황, 경작자 뭐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했었어요. 다만 이것을 대장화해서 관리를 하지를 못했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의 확인은 아까 농업인하고 경작 확인은 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할 것이고 경작 확인만큼은 필지별에 대해서 농지대장 확인서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인이라 그러면 제촌작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작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요게 다른 데서 이게 갖다가 하다나 하니까 그런데 현재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농지는 일단 제촌 작용하라. 그 다음에 농업인 유지용 작용은 꼭 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농지는
전부 임대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촌 자경을 안 해도 자경만 해도 농업인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1000제곱미터 왔다 갔다 하게 그 이상 어느 정도의 조금 면적은 작용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넘는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사업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 합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라. 또는 내가 도저히 그 농업인 유지고 뭐고 필요 없고 농지를 내가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서 관리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형식상 작용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실제는 뭐 딱 A가 짓는데 소유주가 짓는 것처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보는 눈이 많아졌다. 뭔 얘기냐면 행정기관에도 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쓰고 사람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 공무원들이 있어요. 또 추가로 지금 보충을 합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쪽에도 이거에 대한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급적 작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급적 향후 토지 투자를 할 적에 농지 투자를 할 때 도시 주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서 하면 제촌작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도시 주변에 제촌작용한 곳에 투자해라. 예, 투자용 농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지로 아예 농촌으로 가시거나 그래서 제촌작용이 가능한 농지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절세 투자에 절세법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절세가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기 신도시에서 보상을 받으시면서 뭐 보면은 그러니까 10억, 2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절세를 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세금을 내지를 않는데 비해서 뭐 50억, 60억, 80억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오래 갖고 계셨던 분, 상담했던 분 한 분이 한 80억 정도 되는 보상을 받는데 한 80억 정도 되는 세금을 보상을 받는데 세금이 35억 그것도 양도세 감면을 해서 35억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이분이 조금 중간에 조금 그 절세 방법을 택했더라면 뭐 20억대로 뚝 떨어지는 그런 돈을 그렇게 세금이 떨어질 걸 가지고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존 농지원부는 3월 25일에서 4월 6일까지 반드시 발급을 몇 부 받아둬라. 그 다음에 나머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이제 조금은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 개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인데 지금 그 농림축산부에서 그 보고한 자료에 보면 내년도 업무 개선 사항에 보면 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 업무 처리 요령에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데 농림축산부의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는 상반기 중에 60세로 낮추겠다고 되어 있고 제가 그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한 5, 6월 경에 가서 시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중에 하기는 한다고는 그러고 이번에 바로 시행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우대 뭐 하는 게 이제 조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도 해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농지에 대해서 되고 안 되도 한 것을 현실에 맞게 조금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월지급금 상한액이 이제 지금은 인별로 300만 원, 그래갖고 배우자 승계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600만 원까지도 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향후에는 인별로 다 300만 원으로 한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급자 기준으로 한도의 것을 지금 인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겠다. 요거는 조금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들 활용했던 게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치를 한다니까 뭐 조금은 더 좀 뭐라 그러죠? 이 지급액이 아마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됐는데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요. 이 기존 계약자가 상품 변경을 3년 이내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요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으면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상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계약자 저거를 갖고 조금 바꾸어서 그러니까 상품 변경이라는 것들이 지금 저거를 수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입자를 예를 들어 배우자 승계용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농지연금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거는 못했다. 지난 연말 좀 전에 했어요.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짐작컨대 그렇게 해서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농지원부, 농지대장 오늘 이제 뭐 제가 중점으로 얘기한 건 이거예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현지에서들은 엄청난 무슨 개선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큰 개선 사항 아니다. 그냥 농지원부는 지금 사실상 없어도 되는 서류고 어떻게 보면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 인양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필지별로에는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감으로 인해서 농지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되고 농업인에 대한 입증은 이제 농업경영체라는 걸로 할 수 있게끔 좀 뭐랄까 체계화 분리화됐다고 그럴까요? 이제 일원화됐다고 그러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고 크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제촌작용을 가급적 해라. 못하면 작용이라도 해라. 작용을 못하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서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농지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이 2022년 농지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줌으로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이 자료를 만들다가 최근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일부를 우선 전해드리고자 여기에다가 올린 것이니까 이거 보시고 또 혹시 뭐 15일 날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에 오셔서 이 내용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신청해 주시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농지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농지 관리 잘 하시고 평상시에 잘 하시고 그래야지 절세도 할 수 있고 또 자산 가치도 키울 수 있고 결국은 내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민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